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논문은 Dual Prompt Complementary Prompting for Rehearsal Free Continual Learning 한 논문이고, ECCB 2022년에 등록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 구글 클라우드 AI인데, 이 일저자분이 여기서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실 때 구글 클라우드 AI 인턴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작성된 논문입니다. 먼저 일저자 지포행 왕 씨는 이제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현재는 이제 구글 AI 리서치에 연구를 하시고 계시고요. 대표적인 논문으로 컨티뉴얼 러닝 논문을 되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저자로 참여한 컨티뉴얼 러닝이 이제 프롬프트를 이용한 두 가지 논문이 대표적인데, 이게 이제 사이테이션이 굉장히 높게 받은 좀 대표적인 논문이고, 엣지 컴퓨팅에서의 이런 컨티뉴얼 러닝 또한 제 연구 중에 계십니다. 먼저 목차로는 인트로덕션 그리고 릴레이티드 워크로 먼저 사전 지식으로 비전 트랜스포머를 간단하게 다루고, 그리고 비전 프롬프트 튜닝,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러닝 투 프롬프트 이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의 메소드, 실험, 그리고 결론 정리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컨티뉴얼 러닝을 좀 다뤘기 때문에 이번엔 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은 여러 시퀀셜한 일련의 태스크를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이전에 학습했던 것이 잊혀지는 이런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포게팅 문제 없이 이전 태스크에서 학습했던 것도 이제 지식을 잘 보유하면서 학습을 쭉 이뤄나가는 것이 컨티뉴얼 러닝의 목표이고요. 그럼 카타스트로피 러닝도 이제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하다 보면 이런 바운더리 결정 경계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포게팅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이제 하는 것이 목표이고, 보통 현재 좀 이전까지 소타 모델로는 리허설 베이스드 방법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 좀 리허설 버퍼를 같이 저장을 하고, 그 다음 태스크를 학습을 할 때 이 저장했던 리허설 버퍼 이전 테스크의 지식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좀 이전 지식을 좀 잘 보유해서 잘 가져간다라는 그런 컨셉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이렇게 리허설 버퍼를 계속 저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나 이런 프라이버시 쪽인 측면에서 좀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들은 이렇게 리허설 버퍼 메모리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성능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요. 하지만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듀얼 프롬프트는 따로 이런 리허설 버퍼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좀 소타를 달성을 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좀 태스크 인베리언트한, 좀 제너럴티한, 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을 하는 이런 G 프롬프트와, 그리고 각 태스크마다의 태스크 스페시픽한 지식을 학습을 하는 E 프롬프트로 나뉘어서 개념을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이 듀얼 프롬프트, 왜 태스크 인베리언트한 논리지와 스페시픽한 논리지를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착안했냐,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얻었냐 하면은 이런 어떤 뇌과학 쪽에서 이런 컴플리멘터리 러닝 시스템이라는 이런 좀 이런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라는 논문에서 좀 발췌를 했는데, 논문에서는 이런 히포캠퍼스
이런 그 해마라고 불리는 데에서는 그 실제 인간은 이런 스페시픽한 그 정보를 좀 저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네오코텍스라는 이런 뇌피질 같은 부분은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일반적인 그런 지식을 좀 학습을 하는데 이런 집중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좀 상호 호환이 돼서 인간이 이전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컨티뉴얼하게 학습을 하는 그렇게 학습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딥러닝도 이런 인간의 이런 좀 학습 방법에 이런 데서 좀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이런 듀얼 프롬프트를 본 저자들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 메소드에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본 논문은 프롬프트를 이용한, 특히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비주얼 프롬프트를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 좀 간단하게 V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IT는 이제 그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미지를 일정 그 크기로 패칭 나누고, 그리고 이 임베딩하는 이런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쳐서 이 디멘전을 좀 바꿔주고 이런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N개의 그 이미지 패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여기 플러스 1에 해당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 들어가서 이제 추후에 이 토큰이 이제 MLP 헤드, 리니어한 레이어에 들어가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학습이 되어지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토큰도 함께 들어가서 이제 학습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는 총 12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 그림에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서 나온 아웃풋이 또 다음 레이어로 들어가고 또 해서 총 12개의 레이어를 거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ECCB 2022년에 나온 논문으로 이제 기존 이미지 패칭 또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러너블한 프롬프트 어떤 토큰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PT의 어떤 목적은 모델 어떤 파인 튜닝을 할 때 이 백본 모델 전체 파인 튜닝을 하기엔 너무 오버헤드가 크니까 프롬프트만 튜닝을 하고 나머지 모델은 업데이트 따로 튜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적인 이런 프롬프트 튜닝으로 효과적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좀 성능을 높이고 오버헤드도 줄인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식으로 보면 원래 n 플러스 1만큼 들어가는데 여기 토큰 개수, 프롬프트 토큰 개수만큼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이것도 총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러닝 투 프롬프트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이제 듀얼 프롬프트 논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처음으로 컨티뉴얼 러닝에 이런 프롬프트를 적용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리허설 베이스드 기반으로 컨티뉴얼 러닝을 할 때는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이전 태스크에서 저장했던 이런 리허설 버퍼와 그 태스크 이미지로 이제 그 모델 백본을 전체를 학습을 한다면은 이제 이 러닝 투 프롬프트 방법은 이 프롬프트 기반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델 전체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본 태스크에서 관여하는 태스크에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면 그 프롬프트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 N개의 태스크가 있을 때 총 N개로 이제 나눠서 컨티뉴얼하게 러닝을 할 때 프롬프트 전체 개수 또한 N개로 세팅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이 N개에서 각 그 태스크마다 이제 그 프롬프트가 이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이밸류에이션 할 때는 그 프롬프트에서 이제 학습할 때 그 키라는 것도 러너블한 그 파라미터로 같이 학습이 되게 되는데 이 키와 이제
기존 여기서는 쿼리 펑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쿼리 펑션에서 나온 피처와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쓸지 좀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 펑션은 기존의 어떤 프리트레인드 된 비전 트랜스포머의 백본,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백본을 여기서 사용을 했고, 그 백본에서 나온 피처를 이용을 해서, 또 일반적으로 학습된 피처를 이용을 해서 가장 시밀러리티가 높은 프롬프트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그 시밀러리티가 높은 프롬프트들만 이제 트랜스포머에 입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러닝 투 프롬프트 과정은 이제 뒤에 나올 듀얼 프롬프트의 이제 G 프롬프트와 거의 이제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래서 본 논문에서의 메소드인 듀얼 프롬프트로 넘어온다면, 본 논문에서는 G 프롬프트와 E 프롬프트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먼저 G 프롬프트를 보자면은, G 프롬프트는 어떤 태스크에 상관이 없이 모두 공유되는 파라미터로 이제 태스크에 상관없이 계속 이제 모든 태스크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인베딩 쉐이프는 L by D로 되어 있고, 그냥 비전 트랜스포 인코더 레이어의 앞단,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에 같이 컨캣해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 프롬프트, 그리고 이 프롬프트는 이제 태스크 디펜드한 파라미터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태스크가 학습할 때마다 태스크의 개수만큼 이 프롬프트가 있는데, 태스크에 따라서 프롬프트가 각각 학습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에 소개해드렸던 러닝 투 프롬프트와 같이 쿼리 펑션에서 나온 피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밀러리티를 구한 다음에 시밀러리티가 높은 것을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총 이제 프롬프트 튜닝과 프리픽스 튜닝이란 두 가지로 이제 튜닝을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것은 이 트랜스포머의 쿼리 키 밸류 값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쿼리 키 밸류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에서 이제 붙여져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 이제 프리픽스 튜닝은 키와 밸류에만 이제 반영이 돼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에 함께 이제 학습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뒤에 이제 실험에서 소개할 건데, 이 프리픽스 튜닝이 성능이 좀 더 좋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플렉시빌리티하게 좀 프롬프트를 잘 부착을 할 수 있어서 이 프리픽스 튜닝을 거의 메인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오브젝티브 펑션은 다음과 같은데, 기존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이제 클래시파이어 헤드와 프롬프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구조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키 매칭 로스로 키와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이제 로스 텀을 추가적으로 추가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이 듀얼 프롬프트가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알고리즘과 그림을 통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 먼저 총 이렇게 10가지의 태스크를 학습을 하는 그런 컨티뉴얼 러닝 태스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먼저 여기서는 백본 인코더 부분은 프리즈가 되고요. 프롬프트만 업데이트가 되는 프롬프트와
헤드만 업데이트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G 프롬프트는 이렇게 이 태스크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형태로 그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그 E 프롬프트는 각 태스크의 개수만큼 있어서 이 태스크 0번째가 학습이 될 때 이 프롬프트 그 해당하는 태스크가 학습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0이 학습이 되면은 그 태스크 0에 있던 그 웨이트를 다음 걸로 넘겨주고 다시 1에서 또 밸류와 키가 학습이 되고 이제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9번째 그 이 프롬프트가 학습이 되는 각 태스크에 맞는 프롬프트가 학습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사실 이 태스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태스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째 태스크인지 알기 위해서 이때 그 시밀러리티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전에 그 쿼리 펑션이라고 소개했었는데 이게 이제 비전 트랜스폼의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고요. 이렇게 여기 그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이 피처를 얻게 되는데 이 피처와 이 지금까지 학습했던 이 프롬프트 키들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가장 높은 그 이 프롬프트 키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높은 키에 해당하는 키와 이제 그 키에 해당하는 그 이 프롬프트 값을 이제 이 인코더 레이어에 추가를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할 때는 각 해당하는 태스크에 정해져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밸류에이션 할 때는 가장 시밀러리티가 높은 값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소드는 마쳤고 실험을 소개하자면은 저 매트릭으로는 총 2가지 매트릭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 에버리지 어큐러시와 포겟팅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러닝했던 것들의 평균 어큐러시를 의미를 하고 포겟팅은 지금 그 카타스트로피 포겟팅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이거는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지표이고 에버리지 어큐러시는 이제 높으면 더 좋은 지표입니다. 그리고 벤치마크는 총 이미지넷 R과 사이팟 100R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스플릿 이미지넷 R은 이미지넷 R을 그 200가지 클래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10가지 태스크로 랜덤하게 나누기 위해서 각 태스크에 20가지 클래스를 가진 총 10가지 태스크로 이제 나뉘어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트레이닝으로 24,000, 테스트로 6,000장을 가지고 있고 이 이미지넷 R은 좀 기존 이미지넷과 다르게 같은 어떤 클래스여도 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자인데 실제 무슨 사자 사진이랑 무슨 카툰 형태의 그림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기존 스탠다드 모델 예를 들어 레스넷이나 기존 CNN 기반 어떤 모델로는 이게 되게 학습이 되게 어려운 그런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컨티뉴얼 러닝을 할 때 같은 그 버퍼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전 태스크에 버퍼를 저장했더라도 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리허설 버퍼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이파 100인데 이거는 그냥 기존 사이파 100 데이터셋을 총 10개의 태스크로 나눈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다음과 같고 이거는 이제 기존 리허설 베이스드 기반 방법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퍼 사이즈가 클수록 좀 성능이 기존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사용한 이 L2P와 듀얼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 듀얼 프롬프트 성능이 이런
리허설 버퍼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좀 잘 높게 나옴을 알 수 있고, 러닝 투 프롬프트보다 기존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방법들은 이런 리허설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인데, 이거는 비교적 성능이 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파 100 데이터셋에서 이거는 아키텍처 베이스드 기반의 비교를 한 건데, 이거는 사실 백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하긴 좀 어렵지만 좀 참고용으로 실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레스넷 기반으로 한 이런 방법들보다 오히려 여기서 근데 먼저 어퍼 바운드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어퍼 바운드는 그런 컨티뉴얼 러닝 세팅이 아니라 데이터셋을 컨티뉴얼 세팅에 맞게 나누지 않고 그냥 전체 데이터셋을 한꺼번에 학습을 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퍼 바운드로 가장 좀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듀얼 프롬프트는 이런 어퍼 바운드에 대비해서 오히려 다른 레슨의 기반 방법보다 좀 차이가 오히려 더 적은 좀 최적의 방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어디다가 붙이면 좋냐, 총 비전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가 12개가 있는데 어디에 붙이면 좋냐에 대한 어떤 성능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 한 개만, E 프롬프트, G 프롬프트를 각각 한 개씩만 붙였을 때 G 프롬프트는 이 두 번째 레이어가 가장 좋았고, E 프롬프트는 다섯 번째 레이어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멀티 레이어로 좀 여러 레이어에 프롬프트를 붙였을 때, 이 프롬프트는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3, 4, 5 레이어에 붙였을 때, 그리고 G 프롬프트는 첫 번째, 두 번째에 붙였을 때 가장 좋았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기존 딥러닝 모델도 러닝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좀 더 세부적인 어떤 피처, 어떤 지역적인 세부적인 그런 피처를 캡처를 하는데, 그러한 것과 좀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태스크 스페시픽한 프롬프트가 좀 비교적 뒤에 붙이면 좋았고, 이런 제너럴한 프롬프트는 앞쪽에 붙이면 좀 좋았다는 결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프리픽스 세팅에 대한 성능 차이는 이 프리픽스 튜닝이 좀 더 오히려 좋았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에뮬레이션 스터디로 이건 G 프롬프트와 E 프롬프트를 썼을 때, 그리고 사용 여부, 그리고 여러 개의 레이어에 붙였을 때 사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ML이 없는 부분은 앞서 하나만 붙였을 때에 대한 결과, 이렇게 하나만 붙였을 때에 대한 결과고, ML을 붙였을 때는 이렇게 멀티 레이어, 여러 레이어에 프롬프트를 붙였을 때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을 때는 역시 이제 G 프롬프트, E 프롬프트 쓰고, 이걸 각각 멀티 레이어로 붙였을 때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G 프롬프트와 E 프롬프트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은 G 프롬프트는 이렇게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고, E 프롬프트는 각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티즈니 결과가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이 주장을 하는 대로 G 프롬프트는 좀 더 제너럴한 널리지가 잘 학습이 됐고, E 프롬프트는 좀 태스크 스페시픽한 널리지가 잘 학습이 됐다라는 것을 좀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인데, 이건 이제 리허설 프리 방법을 듀얼 프롬프트를 이용함으로써 소타 방법을 달성을 했다는 것에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기존 러닝 투 프롬프트 방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컴플리멘터리한 프롬프트, 즉 좀 제너럴한 프롬프트를 부착을 해서 좀 분리해서 디커플드한 널리지, 스페시픽한 것과 제너럴한 널리지를 구별을 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시초로 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 스플릿 이미지의 날도 그 좀 처음으로 이제 컨티뉴얼 러닝 데이터셋 벤치마크로 사용을 했던 것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허설 버퍼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들보다 좀 더 메모리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좀 프롬프트 기반 컨티뉴얼 러닝에서 이런 유니파이드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도 이제 좀 의의를 두고 있는 논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